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죠. 바로 임금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돈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거든요. 오늘 이 문제의 뿌리가 대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왜 임금 문제가 세대 전쟁이 되었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질문이에요. 그냥 누가 더 많이 받냐, 적게 받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바로 그 임금 체계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복잡한 이야기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역시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거겠죠? 이 딜레마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한 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하신 61세 고문수 씨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스템에서 혜택을 받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나는 솔직히 예전만큼 일의 속도가 나지 않는데 월급을 계속 올라? 이게 과연 맞는 일일까?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바로 그 반대편에는 28살 취업준비생 김다원 씨가 있습니다. 다원 씨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죠. 선배님들 월급이 너무 높으니까 회사가 아예 사람을 새로 뽑을 생각을 안 해요. 이건 뭐 문이 열리기도 전에 그냥 닫혀버린 느낌이에요. 이 좌절감 정말 크게 와닿지 않나요? 보세요. 한쪽은 양심의 가책과 미안함을 느끼고 다른 한쪽은 기회를 빼앗겼다는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 두 감정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체 이런 감정의 충돌 뒤에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갈등의 가장 깊은 뿌리를 찾아가 보면 거대한 벽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연공급이라는 아주 오래되고 이제는 좀 낡아버린 벽이죠. 연공급,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공을 쌓은 연차에 따라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하는지랑은 상관없이 그냥 회사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월급이 자동으로 쭉쭉 오르는 시스템인 거죠. 물론 이게 처음부터 나쁜 뜻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고도 성장기에는 평생 우리 회사에서 일해달라, 오래 일하면 보상해주겠다, 이런 약속 같은 거였죠. 근데 시대가 완전히 변해버렸잖아요. 지금은 이게 성과와는 상관없이 그냥 시간만 때우면 월급이 오르는 아주 경직된 제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심각합니다. 자, 일단 고연차 직원의 임금이 계속 오르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엄청 커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신규 채용을 줄입니다. 바로 이게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럼 실력 있는 청년들은 어디로 가려고 할까요? 몇 안 되는 대기업으로만 몰리게 되고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지는 이른바 양극화가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58세 서연구 씨의 이 말이 연공급 제도의 모순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후배들이 나보다 일은 훨씬 잘하는데 월급은 내가 더 많이 받으니 미안하다. 혜택을 보는 사람조차 이렇게 미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시스템. 이게 과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문제를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2015년에 도입된 임금 피크제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의도는 좋았지만 결국 실패한 실험으로 남고 말았죠.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2015년에 법으로 정년을 60세까지 늘려줬어요. 그 대신 일정 나이가 되면 임금을 좀 깎자. 이게 바로 임금 피크제였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낀 돈으로 청년들을 더 많이 뽑겠습니다. 라는 약속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 약속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당시를 겪었던 63세 배민서 씨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내 월급은 분명 깎였는데 회사가 사람을 새로 안 뽑더라. 결국 고령 근로자는 임금만 깎이고 청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최악의 결과가 나온 거죠. 결국 이 문제는 법정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건 합리적인 이유 없는 나이 차별이다 라고 판결했어요. 사회적인 합의나 충분한 소통 없이 그냥 밀어붙인 제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우리가 정말 뼈아프게 배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문제점만 축 이야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엉킨 실타래를 풀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그 해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좋은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인데요.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를 줬었거든요. 그래서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우리와 똑같은 이 연공급 제도를 직무급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어요. 직무급이라는 건 얼마나 오래 일했냐가 아니라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하느냐에 따라 임금을 주는 방식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조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60세가 됐다고 기계적으로 월급을 팍 깎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술 수준이나 생산성을 보고 유연하게 조정하자는 겁니다. 일방적인 삭감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둘째,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여력이 있는 곳들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연차가 아니라 일의 가치에 따라 돈을 주는 직무급으로의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노조가 없는 작은 회사들도 많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반드시 노동자 대표와 임금 문제를 협의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일방적인 결정을 막고 갈등을 줄일 수 있겠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요. 단순히 누구 월급을 좀 깎고 누구 월급을 좀 올리고 하는 그런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를 놓는 일과 같아요. 우리 사회 전체가 앞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미래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모든 복잡한 규칙과 시스템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결국 사람이 가장 중심에 서는 그런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